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아파트는 매매도 점점 오를 거고 거기에서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전세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대출 받기도 훨씬 편한데 왜 빌라를 심지어 반지하를 샀냐고. 자, 왜 반지하 빌라를 그것도 인천 아파트 값이나 주고 샀을까요? 부동산은 두 가지 이유로 매매를 합니다. 하나는 거주용이고 하나는 투자용이죠. 저는 투자용으로 매입을 진행을 했었어요. 투자면 매입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매입을 하고 기본 인테리어를 하고 월세나 전세로 놓겠죠. 저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혹시 외도민을 했을 때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 소통을 하시죠. 일반 월세를 놓을 때 AS 필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시세보다 10만원 정도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만원이면 1년이면 120만원이죠. 내가 몰랐던 다른 시각은 예상외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월세 투자를 시작한 게 2018년부터입니다. 월급 외에 부수입을 만들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경매와 일반 매매를 통해서 월세를 세팅을 했어요. 그렇게 월세 편하고 좋다 하고 있던 와중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돼서 부동산에 월세를 놓았어요. 보통 집주인들은 집을 볼 필요가 잘 없죠. 세입자를 볼 일도 잘 없어요. 부동산에서 요즘은 다 알아서 하고 맡겨놓으면 계약도 알아서 다 하시죠.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부동산에서 집을 한번 보러 오셔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손님이 붙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홀수리 한지 3년 됐는데 뭐가 안 좋아요? 라고 했더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대요. 그냥 얘기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대. 얼마나 심하면 그러지? 하고 가봤는데 이런 상태였어요. 그때 번뜩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세입자가 자기 직원들 숙소로 이용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세입자가 살든 세입자의 직원이 살든 그냥 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어련히 알아서 관리하겠지, 잘 살겠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대차의 첫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세입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 번은 다른 월세집을 전대차를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자기들은 단기 임대를 나서, 그러니까 무보증 단기 임대인 거죠. 단기 임대를 나서 수익을 내고 저에게는 월세보다 조금 더 금액을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집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건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에서 단기로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무보증 단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 뒤에도 손님을 붙이려면 집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수익을 계속 내려면 집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한번 맡겨봤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수리를 하면서 돈 들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하고 내용만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맡겨봤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가장 불편할 때가 세입자한테 전화 올 때가 불편하거든요. 서로 사실 통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아니면 갑자기 집을 나가나?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을 하면서 통화를 받는데 부동산을 맡기고 나서는 전화 오면 어차피 저는 부동산의 고객이니까 불편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대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외도민을 하는 입장에서 전대차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대차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계약인데 집을 갖고 계시거나 월세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관광지나 번화가 인근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즉 나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내 집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사실 좀 깨름직할 수가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집이 너무 상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전대차 말고 전대차로 제3자에게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의 전대차는 일반 월세 세입자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전대차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전대차 중에는 부동산에서 단기 계약 사이의 차익 구조를 만드는 것도 있고 비슷한 구조가 또 있어요. 제가 하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세입자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외도민 전대차 세입자인데 계약을 하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꽤 많이 공사를 했거든요. 화장실, 도배, 뭐 등은 기본이고 문 손잡이, 문짝 등등 내부 인테리어를 좋게 하면 할수록 저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상가와 비슷하죠. 일반 세입자가 집을 수리를 하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일반 세입자가 집을 수리를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에게 맡기지도 않을 것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야매라고 하죠. 야매 공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나중에 수습하는데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도민 같은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로 써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 세입자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 장판, 흡연 문제, 그리고 AS 문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꽤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도민 전대차 세입자는 이 집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들어 있는 집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전기선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벽 안에서 이게 합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콘센트 라인이 싹 날라갔는데 전기기사님을 부르니까 5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두꺼비도 바꿔야 되고. 그거 수리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을까요? 일반 세입자는 전기 나갔는데 어떡해요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집주인이 이렇게 다 전기 알아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리를 해줬을 거겠죠. 이렇게 숙소로 사용하는 집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청소를 합니다. 침대 밑부터 바닥이며 창틀이며 싹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집이 컨디션이 안 좋을 일이 일반 세입자보다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독자들이 물어보세요. 공사 다 해놨는데 집주인이 혹시나 계약을 4년만 하고 나서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저는 이미 그 4년 동안 너무 편했을 거기 때문에 임대를 어차피 줄 거라면 연장을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모르고 그냥 전대차는 안 해라고 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대차를 쓰면서 월세를 10만원 정도 더 높여서 계약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전대차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 구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숙소로 너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부 시설에 대한 AS는 세입자가 직접 한다. 이런 조항도 사실 불합리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외도민을 하는 입장에서 임대용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월세 투자용으로 구입하길 예정이신 분들은 전대차에 대한 생각을 덮어두고 반대하지 마시고 어떤 세입자인지 전대차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고려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AS 안 해도 돼서 너무 생각보다 편하네. 그리고 수익도 더 나네. 10만원이면 1년이면 120만원이니까요. 이런 몰랐던 사실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외도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